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을 짚어보는 문관현의 통일열차. 오늘도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경희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 방북이 취소가 됐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한에서 날아온 한 장의 편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보도들을 봤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날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한테 친서를 보내왔다고 또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북미 관계는 굉장히 순풍을 타고 있었는데요. 일단 유해 송환이 예정대로 됐고요. 북미 간의 큰 현안이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24일 날 현재까지로는 그 27일 날 당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이제 평양을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날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칼럼을 썼는데요. 24일 날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결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방북이 다 취소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지도 현재까지는 추측만 난무한데요. 현재로서는 유엔에 있는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추측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긴 같은 경우에도 이 칼럼을 읽어보면은 일단 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했다고 이제 로긴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그 비핵화 협상이 이번 그 김영철 편지를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무산 위기까지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김영철 국무위원장의 편지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편지를 먼저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왔는데 그 편지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그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을 좀 보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전제를 하면서도 과거의 형태로 절대 북한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담아서 친서를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보냈었는데요. 그 편지에 대한 답장 형태로 김영철 부장이 폼페이오 국무장한테 왔다는 이 내용도 역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말도 곱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가 된 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더는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북한에서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일단 그 미국에서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더 이상 훈련 중단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북한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매티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과 미국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평소에 많이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그런 그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런 입장을 보였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 매티스 장관과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어떤 의견이 관철이 돼서 결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행 자체가 좌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더 이상 한미 훈련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다행히도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 군사 훈련은 3월 달과 8월 달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이 훈련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도의 시간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읽지도 않은 훈련에 대해서 중단을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결국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빈총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로서 핵과 미사일 이런 그 리스트를 내놓으라는 미국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빨리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네. 최근에는 평화협정 체결까지 논의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오후에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한미 군사 훈련 더 이상 중단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 측 그러니까 우리와 논의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한미 군사훈련 자체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대부분 그 병력과 시설은 많은 다수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당사자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결정 자체는 미국 국방장관이 할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한미 간에 같이. 국방 또는 예. 외교 채널에서 긴밀하게 협의 논의를 해서 결국 결정할 사안인데요. 예.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이해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로서도 이 한미 훈련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진통을 앓았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을 자극한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당시에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요구한 이런 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신중하게 반응을 했었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미 간의 합의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이고 예. 결국은 그런 성과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에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리고 벌써 이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마지막 또 이제 다음 달에 또 정상회담을 또 예정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쉽사리 일방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거나 그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 비핵화 협상이 좀 지금은 난항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이 관계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락사무소를 곧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4월 27일 날 당시에 네. 이제 북한과 만나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제 개성에 설치하는 것을 합의를 했었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 8월 달 내, 그러니까 앞으로 물리적으로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오늘 포함해봤자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통일부에서 기자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현재까지로는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게 최종적인 답변이고요.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가서 답변을 했는데 이런 그 남북 연락 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날짜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개소를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 북한의 부분인 이런 개성에다가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경우에는 약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요. 그리고 소장도 차관급에서 대부분 이제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해왔었는데 예. 아마 북한과도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조율을 마쳤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그 연락사무소 개소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런 또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북미 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북 간에도 이제 불똥이 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달 그 남북 간에 3차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결국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 측에 날짜를 통보를 하고 구체적인 의제나 또는 준비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잠정적으로 현재 스톱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9월에 열기로 했던 남북 정상회담 이것까지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남북 정상이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채널 그리고 남북 간에도 군사적인 부분과 그리고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했었는데요.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렇게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만날 때는 이러한 과거에 했던 준비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5월 26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깜짝이었죠. 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으면 당시에 원산 지역, 동해안 지역을 시찰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당시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북한과 미국 간에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가 있었고요. 5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공개하면서 지금 같은 그 분노감과 적대감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북한과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예정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19일 남겨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신의 친서를 공개해서 이거를 무산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 다음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로 만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서로 협의를 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서 다시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는 이런 과거의 선례로 미뤄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또 긴박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게 첫 번째처럼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과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예. 두 번째 만남처럼 또 하루 전에라도 연락을 해서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로 시한이 이미 명시가 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반드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북한에 억류됐던 일본인 관광객이요, 약 보름 만에 석방이 됐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석방이 된 거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일본인들이 북한에서 억류된 사례가 약 2차례 정도 있는데요. 예. 1999년도에 당시에 그 일본의 전직 신문 기자가 북한 지역에서 간첩 혐의로 억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년이 지나서야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남성이 북한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또 한 번 또 억류된 사례가 있는데 예. 그때는 또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국 또는 외국인들이 또는 한국인까지 포함해서 북한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보러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그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이 걸렸었는데요. 지난 그 8월에 일본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 스기모토 씨가 예. 억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과 보름 만에 전격적으로 지금 현재 석방이 돼서 어제 베이징을 거쳐서 일본으로 현재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언제 북한 당국에 억류가 됐는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방금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까지 일본 언론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스기모토 씨의 발언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억류를 했을 때는 대부분 1년 이상 또는 수년에 걸쳐서 이런 석방 노력과 협상 결과 대부분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번 스기모토 씨는 보름 만에 전격적으로 이런 석방이 된 거는 지금 북한과 일본 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뭔가 물밑에서 서로가 이야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시죠. 노동신문 펼쳐보기 저희가 항상 노동신문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곤 했는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네. 저도 북한 선수들 나오니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하고 붙지만 않는다면. 예, 지금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북한에서도 이걸 좀 대서특필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그 북한 노동신문에 보면은 2010년도 중국 광저우에 그때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는 예. 대부분 흑백 사진을 이용해서 이틀 지난 그런 소식들을 전했었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이제 2012년도에 출범한 이후에 예. 이제 두 차례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4년 전에는 인천에서 열렸고요. 지금은 이제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데 북한의 그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웠지만 특히 체육 강국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이런 보도 자체 그리고 그러한 성과 자체는 결국은 북한의 위상을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라는 이런 무대에서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메달리스트의 사진이 컬러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는데요. 저처럼 나오고 있고
대부분 저런 그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수 경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딱딱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그 국기를 갖다가 어떻게 감싸 안고요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또 우리 선수들이 보편화된 모습이네요. 네, 국제적으로 했을 때 태극기나 또는 이제 성조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이게 이런 모습을 했는데 북한 선수들도 비슷하게 지금 메달 그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저러한 사진이 노동신문에 그대로 지금 현재 실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 인공기나 또는 그 정권을 상징하는 여러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성시하거나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인공기를 번쩍 들고 또는 목에 두르고 저렇게 환호한 모습도 자유분방하게 자신들이 메달을 따고 이겨냈다는 또는 정상에 올랐다는 모습을 알려주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노동신문에서도 여과 없이 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다니 참 기쁜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문간현 기자와 함께 북한 소식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